팀의 발표를 맡은 최한수라고 합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 자연재해를 부탁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요구 분석, 설계, 관리, 구현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필요성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전적, 신체적, 물리적 대응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신속하고 즉각적이며 연계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 구성 및 지향점입니다. 저희 팀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주환이 기획 및 설계, 문서 산출물, 제가 웹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김수영과 홍승아가 모바일 개발과 UI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공공의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연계 기능을 통해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학습하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 UI를 제공하고 보안 위협을 제거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의 안전성을 추구하며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의 추진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폭포수 모델을 선정하여 프로세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폭포수 모델을 선정한 배경은 제품의 요구사항이 매우 명확하였고 문서 산출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폭포수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적용 사례가 많으며 전체 과정의 이해가 용이하고 진행 과정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으로는 사용자 피드백 및 반복 단계가 불가능하며 결정된 요구사항의 변경이 힘들고 가시적 결과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정된 요구사항이 매우 명확해서 변경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프로세스 모델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요구 분석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저희는 각 기능별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하였으며 계획 단계에서 도출된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기능적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입니다. 현재 사용자의 위치 기준으로 속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앱 아이콘을 눌러 어플을 실행하면 어플에서는 사용자의 GPS 정보를 가져옵니다. 사용자의 GPS 정보를 주소 정보로 변환하고 공공 API에 해당 정보를 요청하여 속보 정보를 획득합니다. 획득한 속보 정보를 리사이클러뷰 형태로 사용자에게 표시해 줍니다. 해당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스마트폰에서 GPS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대피소 위치 정보 제공입니다. 획득한 속보를 내용으로 분류하여 속보의 내용을 공공 API에 전달합니다. 공공 API는 저희에게 해당 속보에 대한 해당 자연재해에 대한 대피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대피소 정보는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사용자 지역만 해당하게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류한 데이터를 구글맵에 마킹하여 사용자에게 대피소 위치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백그라운드로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플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만약 신규 속보가 생겼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통해 속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플은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의 GPS 값을 획득하고 주소 정보를 변환 후 공공 API에 전달, 데이터를 획득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기능적 요구사항입니다. 비기능적 요구사항 첫 번째는 스마트폰 제시작 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플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또는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꺼졌다 재시작이 되었을 때도 사용자가 어플을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어플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 속보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로딩화면 대기시간 감소입니다. 로딩 화면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용자는 불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안할 수 있는 대기시간을 통해 로딩 화면에서 GPS 데이터 처리,
각각의 대피소 정보, 분류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을 저희는 대기시간 10초 이내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단체 모집 게시글 작성을 위한 인증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 제공만이 아닌 봉사, 기부단체들이 모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봉사 및 기부단체가 저희 관리자에게 인증을 받은 그 단체만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최신 게시글 조회입니다. 사용자가 봉사 및 기부단체가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할 경우 한 개의 게시글도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최신의 게시글까지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먼저 서비스 구성도입니다. 사용자는 어플을 통해 공공 데이터 API를 사용하여 각종 재난재해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습니다. 또한 저희 서버에 봉사 게시글 정보를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자연재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19 재난신고 버튼을 만들어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119 재난신고센터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구현하였으며 백그라운드에서는 재난재해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만약 신규 속보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적용 설계 패턴입니다. 저희는 MVVM 디자인 패턴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MVVM 패턴을 선정한 배경에는 제품의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하고 연결 코드라인 수 감소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모듈화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모델을 적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뷰와 뷰 모델 사이의 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었고 중복되는 코드를 모듈화하여 중복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뷰를 모델과 같은 데이터로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모델 단점으로는 MVVM 패턴을 도입을 위한 러닝 커브 문제가 발생합니다. 뷰 모델의 설계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MVVM 패턴의 흐름을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먼저 뷰, 즉 사용자가 보는 UI에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통해 입력값을 뷰 모델을 통해 모델로 전달합니다. 모델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 분류, 분석한 후 다시 뷰 모델을 통해 사용자가 보는 UI, 뷰에 전달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동기화시킵니다. 저희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사용자는 알림 속보 조회, 전화 연결, 속보 조회, 위성사진 조회, 게시글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능들은 공공 데이터 AP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API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API 관리자가 오류를 수정 후 다시 서비스를 재배포하여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게시글 조회 및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체가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관리자에게 자원봉사센터인지 인증을 받은 후에 관리자가 자원봉사센터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저희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해당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로딩 화면에서 GPS 데이터 처리, 대피소 데이터 처리 등 각각의 로딩 화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클래스들입니다. 두 번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프래그먼트, 하단 탭의 프래그먼트를 이용해서 각각의 화면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클래스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피소 정보를 보여주는 클래스입니다. 하지만 대피소 정보를 무조건 보여주는 것이 아닌 클러스터링 작업을 통해 사용자가 조금 더 보기 쉬운 화면을 구성하여 해당 대피소 정보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전체 화면 구성 및 화면별 각 기능을 구현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GPS 데이터 또는 게시글 정보 데이터 등 각각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클래스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5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게시글 등록 및 게시글 조회에서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시글 정보 및 조회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의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먼저 설계해 보았으며, 유저는 자원봉사 센터 및 기부단체들에 대한 정보, 보드는 게시판에 대한 내용 정보, 보드판에는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을 경우 올라가는 포스터 및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세서입니다. 해당 테이블 명세서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추진 관리 방안입니다. 작업 분할 구조도를 통해 일정 관리를 수행하고 진척도별 위반 부분을 협력하고 각 개인별 향후 과업을 확인합니다. 간트 차트를 통해 진척 현황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어서 향후 계획을 유용하게 관리토록 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쿼트 차트는 간트 차트를 구체화시켜서 세분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유용하게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소요 비용입니다. 저희는 먼저 소요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코코모 모델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비용 산정을 하였으며, 개발 노력, 개발 기간, 적정 투입 인원, 인적 비용 등을 수학적 계산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코코모 모델을 이용하여 비용 산정을 하였을 경우 비용 산정 예시는 그리고 비용 산정 예시와 적용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노력, 개발 기간, 투입 인원, 인적 비용 등을 각각 다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비용 산정은 3,837만 564원으로 비용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코코모 모델로 산정한 비용뿐만이 아닌 임대료 및 식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종적으로 합해서 계산한 결과 총액 4,740만 2,564원이라는 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구현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으며, 개발 언어로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게시글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까지 맡아서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개발 도구로는 이클립스, 개발 언어로는 자바와 JSP,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고 서버는 아파치 톰캣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구현 시 AOSP 자바 코딩 스타일을 준수하여 코딩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및 규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예외를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예외 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 변수의 범위를 축소하여 오류 발생의 감소, 가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자바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코딩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안 위협 제거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매개 변수 값 또는 반환값이 느린 경우 발생하는 널포인트 인섹션을 방지하였으며, 외부에서 저희 어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외부 접근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현된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먼저 지역 코드 및 GPS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별 속보를 확인하고 각각 자연재해별 유형을 나누어 자연재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에 119 긴급 연락 버튼을 부여하여 저 버튼을 클릭할 경우 즉각적으로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정보 유형별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자연재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요령과 만약 대피소 정보가 있다면 대피소 정보 역시 보여줍니다.
대피소 정보를 보여줄 경우 에이싱크 태스크를 활용하여 지신 대피소 무더위 심프터 API를 XML 패싱하였습니다. 구글맵 마커 표시를 하였으며 마커 클러스터링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조금 더 보기 좋은 화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두 번째 탭을 클릭하였을 경우 나오는 전국 속보 화면입니다. 전국 속보 화면에서는 지역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속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속보 화면은 에이싱크 태스크를 활용하여 기상청 특보 정보 API, 위성 영상 조회 서비스 API를 XML 파싱하였습니다. 전국 속보에서 해당 속보를 클릭할 경우 해당 속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며 그 내용에 대한 행동 요령, 만약 대피소 정보가 있다면 대피소 정보 역시 보여줍니다. 하단의 세 번째 탭을 클릭할 경우 나오는 봉사단체, 기부단체들의 모집 게시글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따로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단체들이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사용자가 이 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분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JSON 파싱하였습니다. 또한 리사이클러 뷰를 활용하여 게시판을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게시판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클릭했을 경우 게시글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며 포스터 및 각각 이미지 처리를 위해 글라이드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로딩하였습니다. 하단의 네 번째 탭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환경 설정 화면에서는 알림 수신 여부를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알림 수신 여부를 활성화했을 경우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통해 기상 속보를 조회합니다. 속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티피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속보를 제공합니다.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통해 제공된 속보를 클릭하였을 경우 해당 속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며 똑같이 행동 요령과 대피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속보 화면에서 지역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속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원봉사 게시판 게시글을 통해 게시글 작성을 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화면에서 알림 수신 여부 또는 알림 희망 지역 설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 역시 알림 속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캘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천재지변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수익 모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광고 어태치에서 이제 노출을 시키고 그 액티브 유저가 얼마나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앱 가지고 어떻게 사업성을 끌고 올지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갖고 갈지 어떻게 노출을
시켜서 많은 유저들이 다운받고 빈번하게 들어와서 액티브 유저를 가질지 이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이 서비스를 사업 구조로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닌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원봉사 및 기부 게시판 역시 저희가 인증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자원봉사나 기부단체 이런 센터에서 정부 해당 관할을 하는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인증을 통해서 이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부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도 그 예산을 들인 만큼 그 수익 모델이라는 거는 정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액티브하게 이 앱을 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키 석세스 팩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확보할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어플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제공하는 걸로 수로 했고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한제 어플들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홍보 자체도 따로 수익 모델을 일단 저희가 수익 모델을 계산하지 않고 일단 돈은 뭐 광고를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전 국민이 들어와서 빈번하게 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쓸 수 있게끔 어떻게 그 파퓰러한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어플을 좋아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 수 있는 차별화 방안 이런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봤어 이걸 끝이면은 정부 예산도 낭비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 방안 어떻게 확보하실지 이걸 여쭤봅니다. 일단 처음에 이걸 계획했을 때 저희가 사업화나 따로 그 수익성 모델이나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사용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런 그 편의성에만 중점을 둬서 저희가 일단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만약 그렇게 추후로 저희가 홍보 및 따로 이 전 국민이 어떻게 이 어플을 사용하시며 이 어플을 어떻게 홍보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퍼뜨릴지는 추후에 저희가 좀 고민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제품의 요구사항이 명확해가지고 곳곳에 모델을 쓰셨다고 했는데 개발하시면서 팀원 간의 기간이나 아니면 개발 능력 아니면 요구사항 변경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정의했던 요구사항이 변경된 적은 없었나요? 네, 일단 개발 진행하기 전부터 일단 계획 단계에서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정의를 했고요. 해당 요구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발생하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단 기존 틀부터 저희는 자연재해 속보에서 시작해서 계획 단계에서 이미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있을까를 계속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터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전부 정의해서 기능을 도출하였고 그 기능들을 확실하게 변경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폭포수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이상 질의응답 없으신 걸로 판단하고 발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